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12일 새벽 2시쯤 홍성군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가 몰던 뒷차 엔진룸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고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2개 차로 중 1개 차로의 통행이 1시간가량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특별 경영 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2%는 충남도가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경영 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대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입니다.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지 않은 업체는 일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뒤 명절 특별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도내 3개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내린 입산 전면 통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탐방로 일부만 부분 개방하기로 했으며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개방 전 각 탐방로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안전한 산행을 위해 방한용품 착용과 준비운동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방역 수칙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도 집행부와 약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1대 도의회 전반기를 이끈 유병국 전 의장은 공공기관장 인사 논란의 대안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 관철시킨 바 있는데요. 후반기 들어 김명선 의장을 중심으로 기존 7개 기관에서 2-3곳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인데 집행부가 다소 미온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도입 당시부터 출자 출연 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지난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 확대를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양측은 13일 업무 협의를 통해 청문회 대상을 확대할 건지, 확대한다면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할 건지를 두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업무 협의 전부터 이견이 있는 분위기인데요. 도의회는 그동안 캠프 출신의 비전문가 내정 등 잡음이 많았던 이른바 요주의 기관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진흥원이나 여성정책개발원, 문화재단 등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만약 청문회 대상 기관이 늘어나면 내년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법제화되지 않아 도덕성 검증과 자료 제출 요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대상 기관이 늘더라도 의례적 절차에 그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산시의 소식 함께 보시죠. 서산시가 사회적 경제 성장을 위해 지원 전략과 세부 과제를 수립해 추진합니다. 서산시 정민숙 사회적경제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산시 사회적경제팀장 정민숙입니다. 네, 서산시가 올해에 이 사회적 경제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 서산시가 사회적 경제의 성장을 통한 자생력,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과 110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을 목표로 2021년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산시는 이에 따라 5개 분야 28개 세부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5개 전략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인재 양성, 두 번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세 번째,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및 재정 지원, 네 번째,
사회적 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끝으로 5번째, 사회적 경제기업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네, 5대 전략 또 28개의 세부 과제들을 마련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세부 추진 사업은 사회적 경제 현장 지원단 운영 및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 사회적 경제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 해미읍성 토요 주말장터 운영 등 신규 사업을 위주로 총 28개 세부 사업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17개의 신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 현장 지원단 운영 및 각종 공모에 대비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일정을 신속히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및 시설 장비 지원을 위한 실무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는 기존 사회적 경제 기업에 종사 중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서산 씨가 지난해에도 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잖아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2020년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한 사업보다는 신규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이 중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회적 기업 벤치마킹 운영은 서산시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과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컨설팅 운영은 충남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와 영역 계약을 체결하여 16개 기업을 직접 찾아가 사회적 경제 진입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산시는 지난해 사회적 기업 6, 마을기업 2, 자활기업 2, 사회적 협동조합 1, 협동조합 9개로 총 20개 조직을 신규 육성해 작년 대비 37%의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증가율을 보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네,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어려움을 겪은 건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네, 지난해 코로나19로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이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올해는 이를 대비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10개 기업을 선정, 온라인 오픈마켓 2개소에 입점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공예품 생산을 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중 9개 기업을 선정하여 관내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해미읍성에 토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란 취약계층, 여성, 환경, 청년 등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주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열심히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시에서도 판로 개척 및 기업 홍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일반 시민들께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들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딛고 작년보다 더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정민숙 사회적 경제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서산시가 농산물 과잉 생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서산시가 2008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기준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 생산비 이하일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산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산지 폐기한 농가는 품목별로 농가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농가는 4월 30일까지 농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당진시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돌봄교실을 운영합니다. 돌봄교실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되며 2회차로 나누어 각각 15명씩 모집합니다. 또 신평면과 기지시에 위치한 공동육아 나눔터는 방학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숙제 지도와 자율활동 등의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달 개소를 앞두고 있는 대덕초등학교 공동육아 나눔터는 3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홍성에 있는 고암 이응로 생가기념관이 국립미술관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미술관의 질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립미술관 평가 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고암 이응로 생가기념관은 해마다 기획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술 연구를 진행하는 등 이응로 화백의 선양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온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국립미술관 인증 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지난 일요일 예산군이 관내 종교시설 10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대부분 종교활동을 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종교활동을 위해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기준 인원 20인 이하를 준수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달 20일부터 매주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지급 대상자보다 10,000명 증가된 2만 2천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될 예정으로 기초연금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이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태안학사 입사생 40명을 모집합니다. 태안학사는 2인 1실 공공기숙사로 도서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입사생은 한 달 12만 원에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29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입사 기간은 1년입니다. 홍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내 건설업체 2곳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장학금 1,000만 원을 각각 기탁했는데요. 홍성사랑장학회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8도 예상됩니다. 기온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영상권으로 올라서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악화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죠. 오전 기온은 청양이 영하 4도로 가장 낮겠고 당진 영하 2도, 태안은 1도 전망됩니다. 낮 기온은 8도를 웃돌겠습니다. 당진 8도, 그 밖의 지역에서는 9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까지는 비교적 포근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또 한 차례 강수 소식이 있는데요. 지역별 기온에 따라 눈이나 비로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말부터는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의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천수만 철새도래지가 생태관광지로 연속 지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리 두기로 인해서 여행이나 관광에 제약이 있습니다만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지역의 관광 산업도 다시 활기를 되찾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